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에서요 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생명기술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농업 및 식량 분야, 두 번째는 의료 분야, 세 번째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서 우리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 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할 거예요. 일단 그러면 농업 및 식량 분야에 대한 내용 복습해야겠죠? 보지 말고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좀 뭐가 없어진다 했죠? 그렇죠. 미래에 식량 자원이 고갈이 된다라면서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세계 인구의 증가와 농지 확대의 어려움, 그리고 바다 식량 자원의 고갈.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식량 확보, 수확량을 증대하고 기능성 식품 개발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해볼게요. 세계 인구의 증가, 농지 확대 어려움, 바다에 있는 식량 자원이 고갈이 돼서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 식량을 확보하고 수확량이 많아야 되니까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총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식물공장, 두 번째 합성우유, 세 번째 곤충식량, 그러니까 식용곤충, 네 번째가 배양육이 됩니다. 식물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었고요. 인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합성우유라는 것은 젖소의 DNA와 효모세포, 물, 영양소, 그리고 식물성 유분. 자, 그리고 식용곤충이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곤충이다. 그래서 모아모 단백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배양육은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식용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원래 생명기술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서요,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필기를 해봐야겠죠? 앞으로는 예방도 효율적이고 진단도 효율적이고 치료도 효율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인간에게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건강한 기술이지만 미래에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생명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요, 뉴헬스케어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 생명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정보통신기술이란 무엇이었죠?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워치 이런 거, 이것을 다 정보통신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예를 들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시계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시계를 차면은 나의 혈당 농도와 그리고 내 심박수와 그런 것을 다 병원에 하고요. 내가 만약에 몇 이상, 내가 그 기준 이상으로 좀 더 아프게 된다면 바로 병원에 연락이 가게 되는, 그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과 그 생명기술이 융합된 사례겠죠? 그래서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이 되어서 유헬스 케어 시대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예측했죠? 유헬스 케어 시대에는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지금은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헬스 케어 시대가 이제 온다면 그 시대에는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4가지로 구성을 해볼 겁니다. 6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남아있는 양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아직 그래도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래도 우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용을. 어쨌든 자,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노로봇. 세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오칩. 다섯 번째는 바이오 프린팅. 여섯 번째는 인공장기.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저번처럼 네모칸을 만들어서 해볼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정리가 아니면 일단 그냥 해볼까요? 그리고 괜찮으면은 네모칸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는 3가지로 더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혈당 측정 콘택트 렌즈. 혈당 측정 콘택트 렌즈라는 것은요, 눈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피부 부착형 바이오 스탬프. 자, 이것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피부에 부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반창고처럼 우리가 피부에 부착을 하면 내 몸의 체온, 맥박수, 자외선 흡수량 그런 것처럼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 부착. 네, 이 생체 정보의 예로는 체온, 맥박, 자외선 흡수량 등이 있다. 자, 다음. 여기 여러분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만 양이 많은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 번째, 발목 착용형 헬스케어 기기.
이게요, 심박수, 혈압, 체온 등의 이상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전달해요. 그래서 그냥 몸 등에 이렇게 발목 부착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발목에 붙이고 나서 그러니까 발목에 착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에는요 뭐가 있었나요? 혈당 측정 콘택트 렌즈와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혈당 측정 콘택트 렌즈, 그리고 피부에 부착해서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온, 맥박, 자외선 흡수량 등을. 그게 바로 피부 부착형 바이오 스탬프.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신호 전송하는 게 발목 착용형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기기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두 개가 자리 바뀌었네요. 그래도 그냥 합시다. 나노로봇입니다. 10억 분의 1m 단위의 미세한 세계를 다루는 나노로봇을 기반으로 만든 로봇입니다. 이 몸속에 삽입을 해서 병을 진단을 하고요.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나노로봇의 설명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10억 분의 1m 단위의 미세한 세계를 다루는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든 로봇입니다. 그래서 몸 속에 삽입하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오케이. 안 되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가 조작된 백혈구 등을 이용하여 암과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다. 자, 유전자가 조작된 백혈구.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바이오칩입니다. 바이오칩은요, 작은 기판 위에, 바이오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판 위에다가요, DNA, 단백질, 결합해서 유전자 결합, 단백질, 분포 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이렇게 표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를 빠른 시간 내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서 투입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의 과정.
자, 다음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대신에 세포를 출력 재료로 사용을 해서 신체의 일부나 인공 장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바이오 프린팅. 제가 3D 나오면 무조건 맞춤형이라고 했죠. 사람의 몸 구조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공장기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 몸에 꼭 맞는 기구를 제작할 수 있다. 맞춤형 기구를 제작할 수 있다. 자, 인공장기입니다. 인공장기는요, 내용이 조금 있어요.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인공장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의료 분야가 확실히 넓기는 해요. 왜냐면 생명 기술이 거의 다 그 목적이 의료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는 있다는 사실. 인공장기라는 것은 신소재와 정교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장기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며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장기의 복제는 평균 수명 연장에 이바시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공와우. 인공와우는요, 청신격에 정기적 자극을 주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 개인에 따른 맞춤 제작이 가능해서요, 환자의 청력을 더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맹이만 빼서 쓸게요. 청신경, 들을 수 있는 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주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기관지입니다. 환자의 기도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인체 친화적 플라스틱으로 복제품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용액에 배양하여 이식한다. 이것은 이 내용 다 써야 돼요. 이건 다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여러분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환자의 기도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인체 친화적 플라스틱으로 복제품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용액에 배양을 합니다.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공기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료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해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유헬스케어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유헬스케어 시대가 뭐였나요? 그렇죠. 생명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형태였죠? 곧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병을 초기 진단할 수 있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었죠.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나노로봇,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칩,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등이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 그 바로 직전,
그렇죠. 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